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요트! 저희는요, 2학기 때도 여전히 3학년 과학을 맡게 될 이승권, 김가희. 나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바로 2학기 과학이 시작됐습니다. 와. 네,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영상이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바뀔 거예요. 많이 바뀔 거예요. 확 변화를 줬죠 우리가. 네, 그렇죠. 1학기 때 여러분들 과학 수업 계속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너무 긴 영상 내용과 그리고 많은 분량 때문에 많이들 여러분들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2학기 때는 대격변의 과학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죠.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는 영상 길이가 대폭 축소될 거예요. 오, 얼마나 줄어드나요? 네, 원래 보통 우리 영상이 20분에서 40분, 많은 건 50분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영상의 길이는 1시간에 보통 10분에서 15분으로 끊어질 예정입니다. 예스! 이제 하지만 너무 길어서 못 듣겠어요 이런 말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줄인 이유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근데 오늘 영상 미안해.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들 좀 해야 돼가지고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튼간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메인 프린트 혹은 구글 설문지라는 게 있었는데 얘네도 좀 바뀝니다. 구글 설문지는 문제 프린트 한글 파일로 나갈 거예요. 그 한글 파일로 대체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구글 설문지 없어지나요? 네, 없어져요. 한글 파일은 여러분들이 인쇄하셔서 각자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정답은 알려주시나요? 뒷페이지에 정답이 있긴 할 건데 문제 풀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안 올라가요. 따로 이제 수업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하기도 바빠. 문제풀이 수업은 옛날에 2학년,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아주 나이스조 채널에 그냥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가서 찾아 들으세요. 찾아 들으세요.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 수업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왜 수업을 줄였느냐? 왜 40분에서 15분 혹은 10분으로 줄어드느냐? 바로 같이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은요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지금 시국이니까요. 네, 맞아.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또 회의하고 오셨죠? 네, 또 회의를 할 겁니다. 이 시간 끝나. 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오전과 오후가 달라지고 있죠 지금. 네, 일단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왜 수업이 줄어드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 바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리야. 수업을 들으면서 손이 쉬지 않는 것, 계속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가는 것,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상 이 얘기 듣자마자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천천히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요, 내용이 어려운 경우에 일단 이해를 중심으로 한번 영상을 쭉 보는 거예요. 어차피 분량이 10분 15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리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같은 것도 따라 한번 적어보시고 따라 풀어보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쉽게 된다면은 첫 번째 볼 때 그냥 일시정지 눌러가면서 바로 정리를 끝내버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되게 사실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답답해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좀 선행 작업들을 해놨죠. 저번 주에 필기를 해줬었습니다. 선생님도 필기 하나, 가이쌤 것도 하나, 에란쌤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 PDF 파일을 보신 친구들은 필기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어쩜 이렇게 세 명이 다른데 똑같이 과학교사인데. 그러니까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팁들을 살짝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맞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선생님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한 가지만 언급을 해줄게. 한 가지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요 라인을 구분하는 게 제일 큽니다. 요 라인을 구분해서 큰 내용은 이 라인 안쪽에다 쓰고요. 그리고 작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뒤쪽에다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다시 공부할 때는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려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얘는 코넬식 필기법, 암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유명한 방법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이 방식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저번에 올라가 있거든요. 온라인 클래스에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사라지나? 맞아요. 1학기 거 사라져요. 아, 이거 그러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예,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가희쌤 건데요. 한번 봐볼까요? 네, 제 건데요. 사실 뭐 별로 크게 특징은 없지만 저는 대화하듯이 적는 걸 좀 그게 저는 저의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거 써도 되는 거죠? 네. 중간에 보시면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저는 막 대화체로 적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화체로 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 넣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보게 될 나를 위한 선물 같은 네네.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깔끔하고 좋아 보여도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은 방식대로 그냥 필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승관쌤처럼 이제 왼쪽 오른쪽 키워드를 나누진 않았고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정리하는 거를 좋아해요. 에란쌤 필기 보니까 이렇게 구역구역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는 방향이 저는 좋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밑에 팁에도 써놨지만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좀 길게 쓴 편이었는데 원래 제가 필기를 할 때는 되게 간단히 필기를 해요. 기호를 많이 써서 화살표 많이 쓰고 뭐 위아래 뭐 증가는 위로 가는 화살표, 감소는 아래로 가는 화살표 이렇게 기호를 좀 많이 써가지고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거 간략하게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되게 귀여워요. 네, 너무. 야구 공부는 어려웠어요. 그러네. 한 땀 한 땀 다 그리셨네. 실밥이 아주 빨간 실밥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에란쌤 필기에 대한 특징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구역을 나눴는데 여기 구역은 이제 본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이 낙서라는 영역인데 여기는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과학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수업 내용은 아닌데 나는 잘 몰라. 선생님들 설명 중에 나왔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런 내용 한번 나중에 더 알아보기 위해서 메모를 해주는 거. 내 생각을 계속. 그렇죠. 너무 좋은데. 뭐 이거 수업 들으면서 또 과학적인 어떤 호기심. 우주에서는 중력이 어떻게 없는데 우주 한가운데서는 그러면 일을 한 건가?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됐지? 뭐 이런 호기심 같은 거를 여기다 써놓고 나중에 해결을 하고 또 과학에서는 나중에 문제를 안 풀어보면 풀었다 할 것이 없어 배웠다. 그래서 수업 중에도 이번 영상 자료에서도 문제를 풀던데 그 문제가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들을 여기다 메모를 해놓고 그때는 보고 알지만 나중에 보면 모르는 수가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제만 써놨다가 내일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 전에 이거 한번 확인 구성을 해봤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셋이서.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리하는 거는요, 검사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검사합니다. 개학하고 나서는 보통 여러분들의 필기로 보통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개별적인 상담이 진행돼도 여러분들의 필기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얘를 왜 무조건 해야 되냐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메인 프린트 있게 없게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필기 자체가 메인 프린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리는요,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예요. 진짜예요. 선생님들한테 한번 속는다 생각하고 따라와 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요즘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죠. 맞아요. 자기주도 학습.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프린트를 제공하면 이제 친구들이 그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굳이 따로 내용 정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이번 학기에는 과감하게 메인 프린트를 없애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한번 진짜 속는 셈 친다 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반드시 같이 가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수업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삐빅 과포자 관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 과포자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푸시 심폐소생술 시켜드립니다. 우리 3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걔네들만 쏙쏙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바로 과포자 관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은 한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용만 딱
깔끔하게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우리 계약하고 나서 해야 될 활동, 생기부에 들어가는 활동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공지 있으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정말 기본이죠. 이 메뉴 보시면 깜짝 놀라. 운동? 이거 누가 몰라? 모르는 친구들 많아. 근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선생님은 2학기 때부터라도 과학을 잘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전 내용들을 몰라서 선생님 앞에 어차피 뒤 내용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수업을 못 하겠어요 하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은 질문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알아간다면 이게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질문하세요. 얼마든지 질문하시고요. 몰라도 괜찮으니까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요.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0번 운동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은요 어떤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걸 말해요. 근데 선생님 이거 말로는 알겠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동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1번 단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단위 헷갈리는 친구들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위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뭐 그냥 1 써놓으면 이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만약에 어떤 집에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만약에 단위가 없다라면은 대충 이제 말하는 거죠. 저희 키는 뭐 대충 요 정도 되니까요. 한 이렇게 한 너비 정도 되니까요. 이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한 너비가요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 딱 들어가는데 이마에 탁탁 걸리는 거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단위라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거리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1cm 그리고 1m 그리고 1km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초, 분,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S 그리고 뭐 여기 있는 min 그리고 여기 있는 뭐 H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니까 이거는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동거리랑 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해요. 그냥 얼만큼 이동했어 이걸 말한다고요? 한번 볼까요? 이 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10m 정도 이동했다면 이동거리는 10m야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긴장해줘야 돼. 바로 뭐가 나오냐면 속력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속력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속력 뭘까? 정의가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생각 안 나요? 괜찮아요? 같이 갑시다. 자, 속력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게요. 밑줄 그으시고요. 여기다가 일정한 시간은요 바로 1초나 1시간 같은 이런 시간들을 말해요. 딱 단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살짝 말을 쉽게 바꿔볼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1초 동안 얼마나 움직였니? 혹은 1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였어? 라는 게 바로 속력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볼게. 만약에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게 1초 동안 이동이 됐다면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쓰시냐면 1초 분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10m를 이동했어 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분수를요 좀 있어 보이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슬래시를 치는 거예요. 분수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초는요 영어 단어로 아까 봤겠지만 바로 S라는 앞글자를 갖습니다. 바로 세컨드의 제일 첫 글자예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10m/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퍼라고 읽어요. 이렇게 짝대기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이게 속력의 단위의 형태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살짝 문제를 한 가지만 풀어볼게요. 한번 볼게.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자, 10m/s 방금 봤던 거죠. 속력으로 2초 동안 움직였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동했을까?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머리가 지끈지끈한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차가 있습니다. 이동하죠. 차가 이동했을 때 1초 동안 얼마큼 이동했다고? 10m 이동했다고요. 그러면은 1초를 더 간대요. 그러면 또 얼마큼 움직일까?
나이스. 10m 이동하겠죠? 얘는 식이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몇 미터 이동한 겁니까? 총 20m.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0m 총 이동했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얘를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있어 보이게 식으로 풀잖아요.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그럼 만약에 불안하면 자 일단 10m/s를 적는 겁니다. 이만큼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가냐면 2초 동안 갑니다. 그러면은 총 이동거리가 몇이냐면 20m네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네. 얘는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뭔 말인지 모르고 들었었던 그 거속시랑 연관이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속력,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나오는 건 거리가 되는 것이죠. 네.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온다 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반드시 식으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 어려운 개념이 아니구나, 어떤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가면 걔를 곱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프는 왜 쓰는지를 살짝만 점검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라는 거 머리만 보면은 찌끈찌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말 잘 쓰면 정말 편리해지는 도구예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여러분들이 지내면 정말 좋은데요. 일단 운동을 지금까지 본 운동을 한번 볼게요. 1초 동안 10m 이동한 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속력은요 10m/s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를 만약에 이 운동을요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제일 첫 번째,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1초 때 10m, 2초 때 20m, 3초 때 30m, 4초 때 40m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우리는 이 자동차가 운동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뛰 갔나 보다, 1초에 10m씩 갔나 보다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1초, 2초, 3초, 4초에서 계속 속력은 10m로 유지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계속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10m로 계속 갔나 보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간단하게 운동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래프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그래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그래프를 볼 때는 아래 거 먼저 봐주고 그 다음에 위에 거를 읽어주면 걔가 데이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말 빠르게 달렸습니다. 선생님 15분 맞추고 싶어가지고 몇 분 걸렸네요 지금? 몰라요. 15분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빨랐나? 얘들아 모르겠으면 질문해, 괜찮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총 복습을 마치고요. 아까 예고했었던 우리 개학 후의 독서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상 계약한 다음에 어떤 독후 활동이 있는지 우리 얘기하긴 했어요, 1차 시 OT 때. 근데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OT 수업에서 원격 수업 기간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이 기간을 이제 틈타서 우리가 과학책 한 권 읽어보자라는 취지로 선생님들이 과학책을 소개를 해주면서 이거를 꼭 읽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강의 목록에 이제 추천 도서 목록이 올라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수강 확인하다 보니까 그거 안 읽은 친구 되게 많던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책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읽어오시면 이제 계약을 했을 때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책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고 나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고, 그리고 내가 매기는 이 책의 평점, 그리고 내가 쓰는 이 책의 한 줄 평, 이런 것들을 담아서 책을 소개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책을 열심히 잘 꼼꼼하게 재밌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근데 재밌는 거 많아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목록 작성하면서 이거 내가 읽어보고 싶은데 하는 책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한번 이번 기회에서 꼭 한 권씩 읽기 도전 가능하실 수 있었으면,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건강하게 2학기 때 만나서요.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보니까 수업에 집중이 정말 잘 되던데요. 그리고 과학책 한번 읽어봤는데 선생님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요 내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